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정말 오랜만이죠. 예, 메일유업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최근에 이슈가 하나 터졌어요. 최근에 남양유업에서 이제 불가리스를 먹으면 이제 코로나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거짓 마케팅을, 네, 저도 좀 어이가 없는데 거짓 마케팅을 좀 펼쳤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사실 제가 만약에 그 남양유업의 직원이라면 전 일하기 싫을 것 같아요. 사실 모든 것들은 사람이거든요. 이 기업 입장에서도 인재를 얼마나, 양질의 인재를 얼마나 많이 확보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할 정도로 인재의 영향력은 가면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에 와서는 이제 특히나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뭐 남양유업, 뭐 서울우유, 메일유업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본은 당연히 많죠. 특히나 이제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1,500원 정도의 세차체를 발행했습니다. 1,500억 원을 발행했는데도 3,900억 원의 이제 자금이 몰리면서 완전히 대흥행을 했죠.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메일유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남양유업 직원이 과연 남양유업에서,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서 일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재라면, 본인이 인재라면 굳이 남양유업에서 일할 수 있을까?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이제 수소문을 끝에서 이제 남양유업 직원분에게 한번 연락이 닿은 적이 있었는데, 네, 일하기 싫다고 합니다.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고, 심지어 직원들도, 그러니까 핵심 직원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핵심 직원이에요. 핵심 직원들도 몰랐다고 해요. 이런 마케팅을 펼치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남양유업에서 독단적으로 이제 직원들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없이 이러한 무리한 마케팅을 펼치다가 이제 불가리스 공장이 2개월 정도 이제 좀 생산 중단이 됐죠. 앞으로 2개월 정도는 불가리스를 보지 못할 예정입니다. 나라에서 규제를 때려버린 거죠.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사실상 뭐 폭행 이슈도 있었고요, 마약 이슈도 있었고, 갑질 이슈, 뭐 밀어넣기 이슈, 지금은 이제 거짓 마케팅까지 완전히 남양유업이 가고 있죠. 사실상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과전 산업 중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유제품 시장은 서울유업와 남양유업 그리고 메일유업이 잡고 있습니다. 이 세 개 기업이 잡고 있는데 남양유업이 알아서 좌초가 되고 있죠. 세 개 기업이 과점하고 있는데 한 개 기업이 사라진다? 그럼 한 개 기업이 가지고 있던 점유율을 나머지 두 개 기업에서 고스란히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의회는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업은 메일유업 정도가 있다. 그러니 메일유업이 경쟁사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메일유업 자체적으로 해외 진출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두 번째로 제품을 얼마나 다양화함으로써 고객군을 늘리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 것인데, 저는 내수기업은 웬만하면 투자하지 않아요. 네, 내수기업 같은 경우는 성장의 한계성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고 배당 수익도 괜찮을 수는 있지만, 내가 이 기업을 투자해서 300%, 400% 이렇게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제 필수 멤버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300% 이상, 뭐 500%, 800%, 900% 이상도 수익을 낸 최근 1년 동안 수익을 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좋은 마음 기쁜하게 멤버분들에게 계좌를 공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 확인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내수 기업을 투자할 때에는 이 기업이 시장 장악력을 늘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외 진출에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 해외 진출을 하지 않는 기업은 아무리 저평가이고 아무리 배당 수익이 좋다고 하더라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이 메일유업은 최근에 호주에 이제 우유 분말 공장을 인수를 했어요. 네, M&A를 최초로 한 건데, 일단 겉으로는 이 원가 경쟁력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내 우유 업체도 경쟁이 그래도 꽤나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저렴한 원가를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겠다라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전화도 한번 해보고 또 이것저것 다 이제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그 속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긴 맞아요. 네, 원가 경쟁력도 맞긴 맞는데, 더욱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해외 진출입니다. 해외 진출. 특히나 지금 메일유앱에서 공 쓰고 있는 그런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시장이죠. 어, 한 5년 전인가요? 한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메일유업의 분유가 중국에서 꽤나 인기가 있었어요. 네, 그때도 제가 이제 봤을 때에도 메일유업의 이제 중국 시장 진출이 꽤나 가시화되고 있었고, 실적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메일유업이
거의 중국 시장에서 퇴출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고 있고 특히나 이 중국인들은 중국 분유, 특히나 중국 분유에 믿음이 없어요. 자신의 소중한 아이에게, 자신의 소중한 자식에게 분유를 먹이는 것인데 애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유럽 제품들이 중국의 분유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메일유업도 다시금 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 호주에 이제 원유 공장을 인수를 한 거예요. 왜냐면 이 호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비해서 이 우유의 생산 단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원유의 생산 단가가 50%밖에 안 됩니다. 50%. 그러니까 이런 호주의 공장을 활용할 경우에는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기술적인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이런 가격 경쟁력에서도 중국 기업들, 중국의 로컬 기업들에 딸리지가 않는다, 이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 메일유업이 뭐 슬랙스도 하고 있고요, 뭐 사냥 분유, 뭐 분유도 하고 있고 사냥 우유도 하고 있고 여러 제품들을 통해서 꽤나 좀 잘 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특히나 이제 해외 업체들과의 그런 협력을 통해서 뭐 페레로스도 이제 메일유업에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죠.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꽤나 사업 포트폴리오가 꽤나 다양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뭐 예전에 우리가 메일유업을 생각했을 때 이런 우유가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한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우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는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가 뭐 발효율이라던가 뭐 음료수, 치즈, 초콜릿 이런 것들의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유 업체로만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환골탈태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메일유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메일유업을 분석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엄청나게 저평가인 것은 맞아요. 굉장히 안정적인 구간인 것은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메일유업이 이제 내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제품군의 확장력을 통해서 실적이 꾸준히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호주의 원유 공장을 인수하고 있고 중국 시장에 다시금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한 2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는 해외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제가 메일유업을 볼 때에는 이 단기적인 투자 혹은 모멘텀 투자라기보다는 이 가치를 보고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는 보고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지금 영업이익이 900억이고 당기순이익이 올해 기준으로 715억 정도입니다. 특히 ROE 같은 경우에는 이게 컨센서스예요. 컨센서스. ROE 같은 경우는 15, 대략 15이고 영업이익률도 6 정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715억 원이고 ROE가 15인데도 지금 시가총액을 보시면 6천억 원이에요. 6천억 원. 보통의 식품주라고 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 안정적인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보통의 PER이 10에서 15 사이에요. 그런데 메일유업은 10이 안 되죠. 다른 음식료 제품 군들에 비해서, 음식료 제품 기업들에 비해서 약간 50% 가량을 할인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그냥 저평가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특히나 이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잠을 못 자면 이렇게 좀 목이 좀 막혀요. 최근에 이제 변동성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좀 못 자서 이렇게 좀 목이 좀 막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이 매출액도 그렇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저평가 영역이라는 것은 결국 지금 굉장히 소외되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월봉을 좀 보더라도 여전히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주가가 회복을 하지 못했죠. 그때에 비해서 오히려 실적이 괜찮아졌고 오히려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외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여전히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꽤나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사실 주가가 오히려 떨어질 때, 특히나 이 성장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할 때 더 관심을 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1,500원 정도의 채권을 발행했고 이 사업 확장을 위해서 발행한 것입니다. 해외 진출을 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1,500억 원의 채권 발행에서 무려 3,900억 원이 물렸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쪽을 좀 더 잘 알고 있는, 이쪽에서 조금 더 이제 돈을, 그러니까 헤게모니 싸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메일유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이슈가 최근에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외에도 사실 굉장히 좀 응원 댓글 많이 달아주고 계세요. 네, 우리 멤버분들이 응원 댓글 많이 달아주고 계시고 조금만 좀 말씀드리면
이분 진짜 대박임. 종목을 고르는 이유부터 수익 결과까지 다른 유튜버들은 후드려 팸. 네. 사실 종목을 고르는 이유는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특히 핵심 기업들 위주로 텔레그램방에서 매번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저는 꽤나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기업을 보는 눈 자체, 기업을 보는 실력 자체를 굉장히 많이 이제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을 한번 분석해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이슈가 뜰 때마다 네, 같이 분석을 해드리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짜 주식 잘 찍으시네요. 전부 상승 중이네. 주식 초고수 완전히 인정. 나중에 엄청 유명해지실 듯. 네, 저는 유명해지는 건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네, 편집도 안 하고 있죠, 일부러. 사실 편집할 시간이 너무 아깝긴 해요. 주식을 좀 더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 편집하는 데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그렇게 끌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명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4월 15일 이제 오전 필승님이 매수하시는 거 보고 따라 재매수했는데 10% 넘게 수익이 났습니다. 시가총액이 낮지만 영상 보니 관심 가져도 되겠어요. 덕분에 이번에도 한 종목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매수하고 당일 15%의 절반 수익 실현, 현재 4% 수익 중이네요. 최근에 매수한 땡땡땡은 매수한 지 이틀 만에 8% 수익 중이고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감사드려요. 갓승.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좀 수익이 잘 나고 있긴 하죠. 뭐 최근에 뭐 중국 시장, 한국 시장, 미국 시장 전부에서 계좌 신고가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최근에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좌는 꽤나 좋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자,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성광밴드, nem코인, 이오스, 코스모스코인 등 최근에 매수한 종목들 전부 급등, 손실 없음, 신의심, 갓승. 네, 이게 4월 17일 글입니다. 최근 글이 아니에요. 코인은 전부 다 매도했죠. 네, nem코인, 코스모스코인 전부 다 수익 실현했습니다. 수익 실현했어요. 하락하기 직전에 잘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자, 12만원 좋은 마음 기쁨 더하기 가장 기쁨 더하기 오래된 멤버입니다. 12만원으로 도저히 가지실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이제 주십니다. 수익도 압도적이고요. 갓승, 강력 추천합니다. 갓승.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못 읽었네요. 자, 이것으로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우리 멤버분들에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신 멤버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 영상은 모든 것이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양유업, 메일유업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기업 분석,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대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